네, 조금 전에 중국의 GDP 발표가 났습니다. 지난 4분기 GDP 7.3%를 기록했는데요. 예상보다 상회를 했고, 이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발표됐죠. 산업 생산은 7.9% 성장, 예상치가 7.4%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매 판매 역시 11.9%를 기록하면서 11.7%를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자, 과연 이런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우선 이번에 발표됐었던 이 결과들부터 짚어주시죠. 네, 4분기 GDP 성장률 7.3%로 예상치 7.2%는 상회를 했고 전분기 7.3% 기존을 유지를 했는데요. 12월 신규 대출 예상치를 하회했고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원인으로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1.5%로 전분기 3분기 1.9%보다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. 다만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7.3%를 유지를 했는데요. 2014년도 전년도 성장률을 보면 7.4%로 마지노선 7.3%는 지켰지만 목표치는 하회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2월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. 이는 부동산 경기는 부진하지만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와 생산 증가율 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판단입니다. 4분기부터 중국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 증가 및 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실질적인 상업은행들의 대출 여력 감소로 인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올해 2015년에는 경기 연착륙을 위한 또 지속적인 통화 완화 실시가 예상됩니다. 연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작년 중국 정부의 GDP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? 7.5%를 달성을 했어야만 했었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7.5% 달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. 네, 중국의 그 GDP 성장률 목표치는 오는 이제 3월에 열리는 이제 전인대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.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7.5% 목표치였는데 올해는 7%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목표치는 7%로 하향 조정하나 실제치는 7에서 7.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런 내용들이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중국 증시는 7% 넘는 7.7%의 급락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? 이 급락세가 과연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 네, 지금 현재 중국 증시 1.9%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어제 그 급락했던 원인은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는 이제 일부 이제 증권사들에 대한 이제 규제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그 내용도 덧붙여져서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GDP 성장률은 우선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돼서 안도감으로 인한 중국 증시도 상승폭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됩니다.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?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뭐 소재주나 중국 관련주들도 중국 GDP 성장률에 좀 민감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결국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의미는 즉 올해 이제 작년 중국 GDP 성장률도 7.4% 예상보다는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 중국의 4분기 GDP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오늘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